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MK입니다. 오늘 2022년 6월 13일이고요. 예, 폭락하고 있는 장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3.5% 떨어졌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나스닥 선물이 1.5% 떨어지면서 거의 뭐 5% 가까이 뭐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새로운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하락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시장 내용으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지수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왜? 잘 틀리는 것도 있고 제가 더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이렇게 급상승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빠지는 날에는 제가 틀리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좀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타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문제인데요. 예, 코스피가 지금 여기에 지금 2550.08포인트를 그러니까 저점 종가 최저 종가였는데요. 여기를 오늘 다이렉트로 개파락을 하면서 지금 오늘만 거의 71포인트 가까이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파락했던 자리가 있고요. 여기에 개파락했던 자리가 있고 여기에 개파락했던 자리가 있어서 언젠가는 여기를 이제 메꾸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자, 급락했고 급등을 했고 완만해서 턴하는 중에 여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일봉상의 61선을 막고 떨어졌는데요. 이 올라온 각도랑 떨어지는 각도랑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는 우리가 또 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고요. 오늘 이제 2,550포인트에서 한 25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지지되냐 안 되냐를 그러니까 여기를 오늘 이제 개파락으로 깼기 때문에 이제 깬 거는 맞는데 이게 2, 3일 여기까지 복귀해주면 다시 또 박스권에 저점 하나 만들고 또 박스권을 한다. 요렇게 큰 박스권 2,800에서 2,550포인트 사이에 큰 박스권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하단이 하나 더 내려오겠죠. 여기 이제 저점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확률이 조금 크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했던 거를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승을 했냐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게 61선인데요. 61선을 한번 쳐서 61선 1파동 이렇게 만들고 여기 조정해서 1, 2, 3, 4, 5 하고 이제 하락을 시작했죠. 이렇게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하락을 A, B, C 하고 D 이렇게 돼서 원래는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하나 둘 세 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서 빠졌던 거 여기 올라올 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고 코스피를 이렇게 만든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전저점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요런 흐름인데 지지할 만한 자리에서 지금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62,400원짜리.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런 데까지도 64,900원 정도, 6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영상에서 68,300원 밑으로는 이제 좀 사볼 만한 가격이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팬데믹 때부터 상승했던 부분, 이 상승 폭의 절반을 되돌리는 자리 정도를 이제 하락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68,300원, 63,100원, 55,150원 자리 정도까지는 분할로 이 안에서 매수를 이제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그 생각에는 좀 변함은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로 뭐 20억, 30억씩 한 방에 넣어서 뭐 1%, 2% 먹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종목을 뭐 단타로 한다. 그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스윙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는, 뭐 1, 2년 정도도 충분히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지금 힘든 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 원인에 관련돼서 이제 뭐 근원 물가, CPI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뭐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뭐 뉴스 보니까 한 30년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가 2%예요. 2%. 이거를 지금 수십 년째 유지하다가 리만 브로더스 사태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쳤죠. 그동안. 그동안 뭐 리먼 사태도 여기서 리먼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유럽의 뭐 재정 위기 같은 거, 그다음에 팬데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친 건데, 그 전까지는 한 30년 가까이는 거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걱정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결국 지금은 8%라고 하잖아요. 지금 8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 뭐 6%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연준의 목표가 2%라는 걸 생각한다면 매우 큰 물가의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들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1번이 뭐냐면 팬데믹이 와서 물류 대란이 왔죠. 물류 대란이 왔고, 뭐 이전에 뭐 따진다 그러면 뭐 무역 분쟁 같은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팬데믹으로 물류 불안이 왔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수요의 급격한 수요, 특히 이제 자동차 반도체죠. 자동차 반도체. 이거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뭐 공장을 더 짓든 뭐 하면 이제 풀리는 문제였는데요. 3번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거. 그다음에 4번이 기후 관련된 부분입니다. 팬데믹으로 발생된 물류 뭐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되는 문제고요. 이 반도체 수요 공급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였는데, 얘네는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특히 이 4번 같은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좀 상당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인가요? 그저께 뉴스인가 봤는데, 강릉의 한 해수욕장은 거의 뭐 모래 다 쓸려 나가가지고 해수욕장이 안 된다. 해수욕장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오늘자 뉴스 한국경제 이제 3대 곡장지대가 지금 전체가 지금 난리죠.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뭐 이런 데들이 뭐 극심한 가뭄, 그다음에 전쟁 여파로 지금 수확 작물이 많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이 이제 진짜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석유도 문제죠. 왜냐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 건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유럽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씩 끊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끄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을까지 일단 버틴다는 거예요. 가을까지 전쟁 계속한다. 왜? 가을이 오고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유럽 니들도 별 수 없다. 이런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어찌 되었든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밀 많이 생산하는지 이번 전쟁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밀하고 옥수수가 생산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생산이 작아지면서 이게 사료에도 문제가 일어나면서, 사료 문제 들어가니까 결국 이제 고기값,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값이 오르고, 이게 또 물가를 상승시키고요. 에너지가 문제가 되니까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오펙이나 이런 데다 증산 요청하지만 사우디랑 미국이 그동안 또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듣고 하는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지금은 견고한 어떤 취업 전선, 그러니까 견고한 고용 시장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떠받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지가 않아. 물가가 떨어지지가 않고, 물가가 떨어지려면 일단 수요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좀 오래 끌 상황인 거고, 기후 문제는 우리가 또 뭘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여진 게 뭐냐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전환하는 아주 취약한 시기에 러시아가 또 전쟁 중이고,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하려면 적당하게 기존 연료들을 써가면서 전기차로 가든 뭐 풍력으로 가든 에너지로 가든 하면서 이제 전환을 이루어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기후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예 이제 빠그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국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도리, 이런 게 지금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 묵살당하는, 그러니까 전 지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병신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저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차트 보는 놈이 별 이상한 얘기 하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나스닥도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한번 들이쳐 보겠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1800포인트입니다. 여기 한번 와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하나, 둘, 세 개째 지금 계속 연달아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3파동이 진행 중이고요. 4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000포인트짜리에 60개월 선, 5년 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어떤 하락폭보다는 이걸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지금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기억하는 대폭락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은 제가 생각하는 때는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 1년 반 정도 떨어졌었고, 단기간에 엄청난 단기간에 2달 만에 뺐던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돈을 넣으면 됐어. 돈을 시장에다 풀어주니까 이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해결책이 없어. 돈을 쪼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된 유동성을 풀린 유동성을 회수를 해서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소비 심리를 확 위축시킨 다음에 재화의 수요량을 줄이면서 이제 공급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금융당국에서는. 그게 아니면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고, 미중 무역 분쟁도 빨리 끝내고, 전 세계가 뭐 옛날과 똑같은 지도 체계로 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어떤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글로벌 공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행되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류 최대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쪽에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락도 올 수도 있지만, 그 엄청난 하락을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식의 긴 박스권, 나스닥으로 친다 그러면 거의 한 10년간의 박스권, 그리고 10년간의 상승, 또 1년, 2년, 3년간의 하락,
그 다음에 10년간의 횡보,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고 새롭게 발전하는 뭐 전기차라든가 전기 배터리라든가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엄청난 하락으로 아침부터 그냥 뭐 한번 죽어봐 하는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뭔가 좀 해볼 만한 주식들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홀딩스, 버킷스튜디오는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들, 뭐 샘표 같은 거, MI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그 매각 이슈가 있죠. 청담글로벌, 한일사료, 요런 종목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상한가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로는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시장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많이 빠지더라도 개별주는 괜찮다. 여기서 개별주라는 얘기는 이슈를 품은 존재거나 아예 시장에서 소외돼서 관심 없는 종목들. 제가 매일 이제 보고 있는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지금 완벽하게 완전 시장 소외주거든요.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관심이 없어 얘는. 이런 종목들에게 뉴스가 붙어서 호재가 붙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물론 떨어져도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지수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완벽한 소외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녹스 다른 종목들 중에 이렇게 좀 추세를 지키면서 시장 영향 받아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녹스라든가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이것도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인데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21선을 지켜내면서 지금 좀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완전 시장이 망했다 라기보다는 지금 개별 종목들 테마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지만 대형주는 조금 시간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절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코스닥 월봉을 보면요, 2008년 이후에 거의 10년간을 거의 1, 2, 3, 4, 5, 6년간을 쉬다가 한번 파동 나오고 1, 2, 3, 4년 그 다음에 팬데믹 그 다음에 그냥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지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792포인트나 뭐 754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월봉상으로 한 800포인트 정도, 여기 라인이죠. 이쪽 라인 여기 정도를 지지하고 나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옆으로 쭉 횡보해도 지금 할 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게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왔다. 제가 지난 영상에 증권 방송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 딴에는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여러분들 주식 사고 3개월만 쉬어도 대부분 죽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게 그걸 버텨내는지 아는데 지금 그 3, 4개월, 뭐 1년 안에 이렇게 V자 반등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 일단 하락도 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에 관련된 부분도 마음속에 이제 생각해두고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적어도 최소한 이제 그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끝나간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나토랑 러시아랑 충돌한다던가 혹은 또 중국이 또 미친 척하고 또 대만 침공한다거나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 말고 그냥 지금 있는 현 상황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조금씩 해결해가는 그 해결되는 과정 속에 수혜받는 중. 그다음에 경제는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오르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꽉꽉꽉꽉 떨어져 주면 신용 뭐 이런 거 다 떨고 나가면서 새롭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글지글 떨어지면서 새로운 하락 파동의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함K였습니다.